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꼭 한 번씩 진행해 주시고요. 하단에 이제 영상 고정 댓글에 이제 저희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 링크 걸려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1대1 문의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포지션, 오늘도 10% 지금 수익도 보고 나왔는데 이런 포지션도 계속해서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부터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트 도미넌스는 50일에 근접해 있다. 50일은 이미 찍었죠. 50일은 이미 찍었고 지금 계속 그 근방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있고 2년 만에 도미넌스가 지금 시장의 절반치를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비트의 시장 지배력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보다 탄력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28.4K 이후의 하락 구간, 되돌림 구간에서 하락 추세, 되돌림 구간의 하락 추세를 지금 엊그저께 뚫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뚫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단에 26K, 이제 이곳이 26K입니다. 여기 26K를 뚫어 줌으로써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는 한번 끌어냈다. 이제 뜯어냈고 이제 여기 대추세상 하락 안에 안착은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지금 여기 27K에 터치는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시장에 터치는 했고 이제 저항선에 터치는 한 상황에 블랙록의 ETF 신청 그리고 금리 동결로 인한 시장 호조세 등등의 호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저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을 것이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최대 33K까지도 노릴 수 있는 이제 대상승 추세의 서막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만 번 안 쉬고 이제 롱빔을 쏟고 있습니다. 무지성에 가까운 롱빔이 하락 추세의 저항선을 뚫다 못해서 부셔버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뭐 지지 저항 구간 다 무시하면서 다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고는 뭐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제 그러면서 지금 최소 한 30K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구간을 또 넘어선다면 33K 말씀드렸던 이 33K까지도 무난하게 지금 시장 상승은 끌어낼 수 있을 만한 텐션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제 반대 포지션 잡기보다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롱 포지션에 조금 더 힘을 이제 눌렸을 때 롱에다가 쏟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디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또 쇼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했었는데 참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시적인 부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거시적인 분석에 근거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작도 그리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개별 알트코인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세력이 흐름을 좌지우지하기에는 힘든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깔려있는 기조라든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얼만큼 말을 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내용인 거죠. 아무튼 뭐 이때 롱을 잡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한 7, 8%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기준은 쭉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내용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SEC의 애매한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제소로 오히려 암호화폐 업계가 똘똘 뭉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다소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제소를 하던 때려잡던 뭔가 조금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랙록 ETF 신청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금리 동결 이슈죠.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시장 흐름은 여전히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1차 30K, 2차 33K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보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큰 이슈 중에 지금 블랙록의 ETF가 있어요. 이거 한번 간단히 내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까 싶어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은 기관입니다. 이제 자산 운용사고요. 1경원에 가까운 금액을 롤링을 해요. 이제 운용을 합니다. 영향력이 엄청나죠. 1경원이면 1조가 만 개 있어야 1경원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를 전부 다 합쳐도 1경원이 안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졌다. 비트코인 시총이 700조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70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전체를 한 15번 더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치상으로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블랙록이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통해 비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죠.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간에 사실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 비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전부 다 캔슬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블랙록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 왜냐면 블랙록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SEC를 통해서 신청을 했던 건들 중에 576건 중 575건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사시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현물 상장지수가 최초로 상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죠? 블랙록이 가진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비트 시장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1경원인데 1000조만 돼도 비트코인의 시총에 지금 앞서고도 남죠. 그리고 일단은 블랙록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는 건 다른 이제 가상자산 운용사들, 가상자산을 운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운용사들은 당연히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각종 기관들의 추가적인 연쇄적인 이제 시장 참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도 동결이 됐겠다. 시장 저변에 깔린 이런 악성 기조들이 조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수급만 잘 들어와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불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이 블랙록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시장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된 듯한데 어쨌든 내용은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블랙록의 내부관계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블랙록 내부관계자의 폭로가 있어요. 블랙록의 이제 인사채용 담당자라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블랙록은 이제 정치인들을 매수한다. 블랙록이 이제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이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은 블랙록이 금융기관이 이제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을 통해 정치를 조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금 뒤에서 불법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힘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SEC와의 연루설이 있어요. 사실 이 폭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부 다
발언에 근거한 것이지 어떤 뭐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 필요는 있다고는 보여요. 이 내용을 보자면 지금 SEC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최근에 이제 뭐 금융 자산 운용사인 뭐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시타델 등등 코인 거래소를 출시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출시하는데 하필 이 기간에 맞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이 두 거래소, 가장 큰 거래소들을 두 개를 이제 어쨌든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런 신생 거래소들이 조금 힘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SEC와 연루가 돼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블랙록이 제시했던 그런 뭐 서비스 상품들, 신청 상품들이 576건 중에 575건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모두가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SEC와의 연루설인 를 조금 의심해볼 만한 그런 정황상 증거가 또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영향력입니다. 블랙록은 지금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왜냐면 블랙록은 자산 운용사죠. 자산 운용사가 투자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기업에 투자를 해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문화,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발언권이 생기죠. 그 회사의 이제 주주가 되는 거고 하나의 투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가치라든지 그런 가치 보존을 위해서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네 번째입니다. 문제 네 번째 같은 게 폭로가 상원 의원의 개한 뇌물.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상원 의원들은 별로 안 비싸다. $10,000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단돈 $10,000, 한국 돈 1,300만 원이면은 매수할 수 있다.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든 뭐라든 이제 내 사람 만드는데 $10,000가 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상원 의원이 몇 명이던지 블랙록의 자금 앞에서는 기껏해 0.0001%나 될 만한 그런 돈들이면 싹 다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이제 이분 말대로라면. 근데 이 발언 자체가 뭐 얼마나 신빙성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일단은 금융가의 부패와 뇌물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나라한 설명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 중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 번은 이제 전쟁과 비즈니스라는 섹터인데, 일단은 지금 블랙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폭파하면 밀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털어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참 나쁜 말이지만 어쨌든 뭐 내부 관계자가 말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다못해 전쟁도 뭐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어찌됐든 간 다 돈이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 조금 도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블랙록의 은밀성입니다. 블랙록은 지금 최대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블랙록이 ETF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시장에서 블랙록을 되게 연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블랙록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블랙록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나만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다 벌 수 있는 정보도 모두가 알고 있으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군가는 잃어줘야 내가 내 돈을 버는 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산의 이동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산 관리 부분인데, 이건 이제 사실 블랙록이 오피셜하게 말한 자산 관리 금액은 20조 달러를 관리한다고 알려왔다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는 9.5조에 그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참 이게 9.5조 달러라고 해도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큰 금액이 9.5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록이 어떠한 큰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뢰도에 의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최소 10조 달러는 운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 이 부분을 찰석같이 믿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에 뭐 금은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보죠.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시장에 크리티컬하게 뭐 블랙록에 대한 어떤 뭐 존폐라든지 이런 게 얽힐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상원 의원에 대한 뇌물, 이 뇌물의 관련법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만약 팩트로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같이 나와주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등이 파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파급력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말로 하는 정도의 폭로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해당 내용들은 거의 뭐 반영이 되지 않죠. 반영이 되지 않고 비트 시장은 뭐 그러던가 말던가 어쨌든 블랙록의 호재를 안고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들은 SEC의 고소라든지 그리고 EDXM이 출범한다 한 내용이라든지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라든지 이더리움 게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좀 뭔가 이해되지 않았던 갑자기 이걸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저희 코인 시장 불장을 앞두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이 큰 크리티컬한 악재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시장 저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어떠한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코인 상황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체크를 해 봤는데 이제 뭐 코인 시장은 불장이 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내용들도 저희가 관점 공유방 그리고 정보 공유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셔서 도움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